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통계 여러분들이 답을 좀 늦게 내셔가지고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문제 해설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 어차피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등록면허세 요거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래서 문제 아직 안 배운 내용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보시니까 요약집 5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요약집 50페이지 나중에,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그냥 보세요. 요약집 50페이지 참조하면 되는 거고, 1번 보니까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배웠던 지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과세주체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도구,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 방법,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예.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원래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많이 틀리는 건데,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데 미리 여러분들 한번 요 문제를 일부러 출제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그죠? 근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나, 또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회원권은 물론 중과산세를 적용하고,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약집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요, 요약집 4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41페이지 보니까 17번 테마에서 3번 중과산세에서 양가로 2번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에, 네? 요약집 41페이지.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산세를 적용한다.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세물건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고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지만. 동그라미 2번 나오잖아요.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에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오세요. 이 문제로 오시면 이 1번 문제는 애초에 문제 자체가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인 경우, 문제 자체가 간주취득, 의제취득이잖아요. 지목 변경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득세는 중과산세가 적용되지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목 변경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금 요거는 원래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지만 취득세가,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요. 그래서 여기 3번 지문은 취득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원래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지만 간주취득이니까, 지목 변경이니까 중과산세 적용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죠, 여러분? 네. 등록면허세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보니까 과세 표준이요. 문제 자체가 지목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입니까? 증가한 가액. 그죠? 바트대로 지목 변경일 때 증가한 가액.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변경 등기하잖아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등록면허세 뭡니까? 건당. 건수 과세 표준이잖아요. 나중에 요약집 50페이지에 보면 지목 변경의 경우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또 배울 거고, 또 요약집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여기 보세요. 갑이란 개인이 지금 지목 변경하잖아요. 밭에서 대로. 자,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러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이 5억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금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증가한 가액 4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그랬고,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아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배웠어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 적용하고요. 자, 2% 적용해서 우리가 취득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4억 2%니까 248,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 구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취득세고요. 취득세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이렇게 지목 변경의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를 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는 매 건당 얼마예요?
6,000원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달라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되고 증가한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6,000원 정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배울 거고 지난 순환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취득세는 지목 변경 증가한 가격인데 등록면세는 뭐라고요? 건당, 건수입니다. 건당.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면세점 규정이 취득세는 적용되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 정한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다. 이런 거 우리 지난 순환에 배운 것으로 해서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틀리면서 다음 주에 또 배우면 되고 1번 문제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요약집 50페이지 참조하시고 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지난주에 많이 틀려가지고 또 문제 출제한 겁니다. 똑같이. 요약집 22에서 24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문제 계속 보세요. 요약집 22에서 24페이지 참조고 자 봅니다. 기억번에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지목 변경 가액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의제되죠?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고. 니은번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요. 자, 요건 배웠습니다.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아까도 적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요거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임시건축물이어도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중과세니까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완벽하게 이제 이게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요거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요거 과세를 하는데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 과세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몇 프로요? 2%. 1,0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얘기는 요약집 여러분이요. 임시건축물은 요약집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어떤간에 미음번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과세입니다.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는 실질과세는 취득 이런 거 나오면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소득세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만 해도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러니까 니은번 맞고요. 과세되고 리을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해 토지를 수송했다.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다 과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또 나왔네 이거요. 자, 다음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무건축물은 지가 건물 져놓고 사실상 생활날이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이었고요. 3번 질문 자,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 요거 헷갈린다고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지급. 사실상 잔금지급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사실상 잔금지급을 했었는데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연부 취득은 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요. 5번 집은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고 원칙은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변 이러면 틀려요. 그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빠른 날. 맞습니다. 5번. 4번 문제는요.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1페이지 참조. 지난주에 출제했던 건데 많이 틀려서 또 출제한 겁니다.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봐야죠. 취득가격 범위가 나오면 누가 취득해요? 개인이. 자, 그러면 기억번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약정대금 1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적 포함에 따라서 그래 내가 기분 좋아서 1,000만 원 깎아준다.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인금에. 니은번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이건 포함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연불조건부 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료. 이 할부이자 연체료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은 바른 거니까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고 디귿번은 리을번 취득대금의 당사자 정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전세 끼고 집 살 때 채무 부담액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니은하고 그 다음에 니을번이 포함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이제 틀리지 말고요. 틀리시면 어떤 분들 5번 문제도 또 한번 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기억번 또 나왔네요.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고 언제를 취득 시효한다? 계약상 잔금지bil. 자,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가 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요약집 27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27페이지 참조인데 이거 자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무상 취득, 유상 취득이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지가 되고 해진 사실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니은번 등기됐기 때문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틀렸고 디귿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소유권 이에 걸리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었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틀렸죠? 1번 정답. 6번 문제입니다.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33페이지 참조. 이거 몇 번 정답입니까? 예? 답이 엇갈리는데 건축물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그 증가된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잖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아까도 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쪽에 보시면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은 원래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원팔. 근데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자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래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원팔 2.8% 3번 정답입니다. 역시 33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니까 여러분 힘내시면서 다음은 2018년도 거주자가 국내 소재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나왔던 겁니다. 우리 양도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냥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1번 지문은 요약집 80페이지 참조고 매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계약상 잔금지기비를 취득 시효한다. 아니고 언제라고 했습니까? 양도세는 원칙 대금 청산일. 자 계약서하고 상관없고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이거잖아요. 자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일.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미등기 전세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대상이 됩니다.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답 맞췄어야죠.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세율 적용 시에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 4번.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도 장기 보유등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등재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대상이 아니고요. 5번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양도소 기본공제는 등기여부나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절 보세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자산이든 또 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근데 뭐는 관계 있어요? 등기 여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등기 여부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몇 번의 정답입니까 이거? 5번 골랐어야죠. 5번 요약집 38페이지 참조고 5번. 대도시 내에서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은 표준세율의 3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2배를 차감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우리가 대도시 내 중과세는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를 하는데, 다만 자,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든가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사업, 의력 같은 이런 것과 대도시 중과제 업종하고, 또 그 다음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의 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1번 지문 같은 것은 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2.8%라고 하는데, 우리가 증여 나왔다, 무상취득,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인데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2.8% 맞잖아요. 2번 원시 취득 원 8, 2.8% 맞잖아요. 원 8. 그 다음에 3번 과미륵적 원역에서 공장을 신설 시 부동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과미륵적 내 중과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2배 합한 세율.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 대도시 내에서 자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문이요.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 9번 이거 몇 번 정답이에요? 1번이잖아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분한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많이 틀렸었는데, 이거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아싸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자,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고, 건축물 신축 재축했을 때는 건축비가 취득가액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비용은 증가한 가액이고, 5번 신고가의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이에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런 것들. 자,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랬습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자, 봅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상속 나오면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입니다. 그러면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니까 상, 3. 맞잖아요. 2.3. 1,000분 23, 2.3 맞고 상 3. 비영리 법인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무독립 8, 1호에서 비영리 사업자니까 앞에 거죠. 무독립 8. 일반인은 무독립 8, 1호 3.5%고, 여기서는 무독립 8 맞습니다. 3번 개인이 상가 건축물 위자료로 지급받은 경우 1,000분의 40입니다. 여러분, 자,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요거 유상취득으로 봐요. 대가관계 있다고 봐요. 위자료로 지급받으니까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그런 구조예요.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했어? 그럼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유상거래로 봐가지고요. 유상거래니까 상가 건축, 유상거래니까 60, 2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가니까 1,000분의 44%가 됩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둡니다. 위자료 지급을, 자, 개인이 상가건축물 위자료로 지급했다, 받았다, 그러면, 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유상거래로 봅니다.
4번 영리법인이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랬는데 요약집 33페이지 참조였고, 자,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교환은 뭐예요? 유상거래잖아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다 유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U10, 20인데 농지니까 U10,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가 돼? 3%예요. 1,000분의 30이 돼야지. 농지 아니면 U10, 24%고 농지면 몇 프로고? 3%고. 맞잖아요. 그래서 저 4번이 정답이잖아요. 틀렸죠? 이거 4번. 그래서 1,000분의 30이 해야 됩니다. 3%해야 돼요. 자, 교환은 유상승계 취득이고. 5번 신탁재산인 토지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전한다. 자, 그러면 이 수익자의 취득도 일반 유상취득세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원칙 3%, 비영리 사업자 2.5%, 수익자의 취득은. 그런데 지금은 자, 수익자,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 취득 과세하는데 일반 유상취득세를 정하니까 농지 아니니까 토지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유상취득세를 정한다. 그래서 이 주문도 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약집 35에서 3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5에서 37페이지 참조고. 1번 보겠습니다. 별장, 골프연습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은 사치성세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골프연습장. 자, 골프연습장, 골프회원권은 사치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골프장이지. 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죠. 그래서 골프연습장 때문에 자, 틀렸습니다. 2번 고급악장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고급악장 또는 고급택이 왜 들어가 있어요? 고급택 지웠어야 되는데 고급택이 이거 지웠어요. 고급택은 지워버리고, 자, 고급악장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고급악장, 자, 그 다음에 또는 고급택은 지워버리고요. 고급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고 고급택이 아닌 고급택을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또는 고급택은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맞는 지문입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30일이잖아요. 고급택이나 고급악장 취득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60일 아니라 30일입니다. 3번 사치성 재산은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한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왜 틀렸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바로 표준세율의 4배예요. 바로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지. 사치성산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얘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자, 중과기준세율 요거의 몇 배라고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런데 표준세율에 바로 그냥 표준세율의 4배라고 그랬잖아요. 표준세율에 바로 4배라고 그러니까 틀렸어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여러분들. 4번 지문 봅니다. 엘리베이터 적재 중 200km 이하 제외하고 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고급택으로 본다. 우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고급택 요건을 나눴을 때 하여튼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가액기준과 결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액기준과 결합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고급택입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가액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영장이나 에스컬레이터하고는 다르게 에스컬레이터가 단독주택인데 설치되어 있다. 수영장 20평 이상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아유, 면적 가액 좀 따져볼 필요 없이 고급택인데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한 분이 저 시골 같은데 땅값 싸고 집값 싼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 몸이 불편해서 요양받았거든요. 설치해놨어요. 근데 집값은 얼마 안 되는데 땅값도 얼마 안 되는데 싼데 그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고급택이 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는 가액기준과 결합합니다. 가액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5번 고불악장을 사용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아까 임시건축물이요. 사치성 재산, 임시건축물에도 이게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중과세합니다.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고불악장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이니까 당연히 취득세는 부과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요. 정답 몇 번입니까?
이런 건 맞춰줘야죠,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주택을 유상거래로 9억 원을 취득했다.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해서 취득세 연구이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6억까지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1,000분의 1씩. 그래서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잘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 자,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 이율과세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또 까먹지 말라고 한 번씩 이런 거 진짜 양도세도 계속 떠올려 봐야죠. 소득세법상 고자가 갑이 2012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 당시 가격이 3억 원이었네요. 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6년 3월 5일자로 증여했는데 증여 당시 해당 건물의 시가가 8억 원이었습니다. 을이 2018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했다. 해당 건물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하고 있어요? 5년 내 양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증여자,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 이거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문제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취득가격도,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 그죠? 보유기간. 그 다음에 증여세 낸 거 기납부한 증여세. 자,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배우자 책임소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면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증여 후 우회 양도와 달리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1번 주문입니다.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을입니다.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증여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면 3년 미만 보유했지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니까 3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2012년에서 2018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보유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 원입니까? 아니지. 당초 증여자가 증여한 배우자 책임속이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죠. 그러니까 얼마로 해야 돼? 3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합니다. 3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납부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율과세 특례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때만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5번 답은 쉬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도 갑과 을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5번 정답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틀려가지고 또 3주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각 항목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예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걸 다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따 통계를 또 봐야지 한번. 자, 3주째 등장하고 있는데, 자,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그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예,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맞고요. 소득세,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 발생할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니은번 틀렸습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네들은 어느 때? 과세 기준입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 맞고요. 취득세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 소득 들어가면 안 되고.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뭘 따라가요? 본세. 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농특세,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요. 자, 그 다음에
비읍번 가산세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 아니라고 그랬죠? 신고납부 불성시일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지방세나 국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예, 가산세 납세금 성립합니다.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기억하고 그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예? 아니구나. 자, 니은은 틀렸구나. 자,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을, 그다음에 미음, 이렇게 옳습니다. 4개가. 15번 문제 봅니다. 15번은 요약집 34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오늘 배운 건데, 자, 요거 몇 번의 정답입니까? 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고, 예? 자, 절 보세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런 4가지 간주취득하고,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는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봅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억번 봅니다. 합유물 분할, 공유물이나 합유물을 분할했다. 자, 그럴 때는 요거 어떤 세율 적용된다? 원래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이요. 이거고. 등기부등본상권을 초과하지 않았고. 니은번 임시행장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니은번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 1주택 고급택 제하고 및 부속토지 취득. 어린 시절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공짜로 나눠줍니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즉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리을번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어떤 세율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리을번이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난주에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또 봅니다. 1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아니구나. 시간이 좀 됐구나. 일단은요, 통계 나와서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 15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